우리 군의 미사일 개발을 제안해온 한미 미사일 지침을 끝내기로 한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우리로선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되찾은 건데요. 이제 거리와 무게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 벙커 속 북한군 지휘소까지 뚫을 수 있어 괴물 미사일로도 불리는 현무 미사일. 세계 최대 중량의 탐조 장착이 가능함에도 800km에 불과한 최대 사거리는 한계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유는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1979년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평양까지만 타격할 수 있도록 최대 사거리 180km, 탄도 중량 500kg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4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사거리와 중량을 늘려왔지만 여전한 제한으로 우주로켓 개발까지 지장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되찾았다고 평가하는 이유도 이러한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대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이번 결정은 실질적인 국방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탄도 중량만 줄이면 당장 2000km까지 사거리를 늘릴 수 있을 만큼의 기술력은 이미 축적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우주로켓 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정찰 위성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낸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익입니다. 한국의 미사일망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INF 조약을 폐기했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중국이 반발하고 동맹을 활용한 미사일망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미국 입장에서 비용도 사실은 줄일 수 있고. 이번 미사일 지침 해제가 자칫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향후 안정적인 미사일을 위해서는 고도의 외교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어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포함해 여러 전략무기를 공개했던 정부가 오늘은 3년 뒤 고체 연료 엔진을 단 우주로켓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군사용 정찰 위성을 포함해 여러 개 작은 위성을 실어서 쏘아 올리겠다는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서혜연 기자가 설명합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불꽃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7월 29일 우주 발사체용 고체 연료 엔진 연소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이 고체 엔진을 독자 개발한 우주 로켓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일단 2024년 우주 로켓에 500kg급 소형 위성을 탑재해 쏘아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2025년엔 43개의 초소형 정찰 위성을 띄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용 중인 위성은 아리랑 5호 등 다목적 위성이 전부입니다. 독자적인 실시간 감시 능력에 한계가 있어 미국 정찰 자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수십 개의 정찰용 위성을 운영할 경우 우리 군은 독자적인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한반도를 정확히 도우지는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촬영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만일에 여러 개 올리면은 빨리 찍을 수 있죠. 개발도 어렵고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액체 연료와 달리 고체 연료는 제작 비용도 저렴하고 충전할 필요 없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미국의 미사일 지침으로 개발이 제한돼 있었는데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해제되면서 자유롭게 연구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사일 지침 종료 이후 고체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해 국방 우주 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고체 연료를 사용한 다양한 우주 발사체의 개발과 생산이 가능해진 만큼 우주 산업을 키우기 위해 민간 기업에도 기술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우리는 자체 개발한 고체 연료 로켓을 쏘아 올려 주목을 받았는데요. 사실상 군사용 미사일 아니냐, 6월에 쏠 누리호와 다른 건 뭐냐 같은 질문이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일본, 중국에 유럽까지 이 고체 연료 로켓 개발에 나서고 있고 또 북한 미사일 위협에 맞설 무기 아닌 무기로서의 가치도 있다는데요.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르는 로켓. 우리 기술로 시험 발사에 성공한 고체 연료 발사체입니다. 아직 나로호나 누리호 같은 고유한 이름은 없지만 오는 2025년에는 500kg 규모의 소형 위성을 실어서 지상 500km 저궤도에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액체 연료를 쓰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를 앞둔 가운데 따로 고체 연료 로켓을 개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유럽 우주국의 액체 로켓 아리안5와 고체 로켓 베가입니다. 아리안5의 경우 발사 비용은 우리 돈으로 약 1,800억에서 2,000억 원 정도, 베가의 경우는 반값도 안 되는 400억 원대입니다. 고체 로켓은 추진력이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구조가 훨씬 간단해 저렴한 편입니다. 이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커다란 위성을 쏘아 올리는 액체 로켓보다 짧은 기간에 원하는 궤도로 소형 위성을 실어 나르기에 고체 로켓이 적합합니다. 위성을 저렴하게 쏴주는 시장이 열린 셈인데요. 유럽의 베가 이외에도 중국은 창정 11호, 일본은 엡실론 등의 고체 로켓을 앞다퉈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고시마현 우주센터에서 발사되는 로켓. 일본의 엡실론은 지난 2013년 첫 발사에 성공한 이래 모두 5번 발사돼 위성을 궤도에 올렸습니다. 2015년부터 창정 11호를 12번 발사한 중국은 지난 3월 위성 3개를 쏘아 올렸습니다. 고체 로켓은 북한을 견제하는 눈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8년부터 한반도와 주변을 감시하는 정찰용 위성 등을 발사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거의 끊임없이 1시간 단위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여기에 대비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특히 잠수함에서 쏘아 탐지가 어려운 북한의 SLBM은 모두 고체 연료 미사일. 우리가 고체 로켓으로 쏜 위성으로 북한의 고체 연료 미사일을 견제하는 셈입니다. 다만 반값 로켓이라는 말에 맞는 경제성을 갖추려면 3D 프린터로 엔진 부품을 만드는 미국 수준으로 기술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정부 역시 한 10년 후에는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연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늦춰지지 않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저렴한 러시아 로켓을 빌리기 어려워진 상황도 언제든 발사가 가능한 고체 로켓의 중요성이 커진 이유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